안녕하세요. 봄이 점점 깊어가지요. 우리 주위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나서 정말 봄다운 그 행복을 저희들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매우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마음, 이거는 아무나 갖는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사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하며 매우 값진 일의 삶을 드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벌써 30분짜리 수업을 많이 해왔는데 진도가 별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이전에 이집트, 인도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서양 역사의 시작은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이니까 오늘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지고 30분짜리를 한 2번 내지 3번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은 유익한 역사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습도 겸해서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조금 이제 언급해 드리고 그 다음에 복습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습은 이제 읽으셨던 거 다시 한번 새로운 접근이니까 나름 또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자, 보시죠. 오늘 세계사는 3번째인데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최고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세계 그랬습니다. 최고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오래된 문명. 그래서 이따가 좀 나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메소포타미아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집트는 나일강의 그 선물, 나일강 하면은 이집트 문명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메소포타미아는 여기 있는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것이 메소포타미아를 대표하는 용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제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쪽 지도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기원전 3000년경 했습니다만 요게 3000년경의 지도라는 얘기입니다. 미리 얘기를 드리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요렇게 고구마처럼 있죠. 요게 아카드 문명 시대의 영토범입니다. 영토범이 고구마처럼 생겨서 이쪽에 페르시아만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티그리스 강을 빙 둘려 갖고서 이렇게 유프라데스 강, 요 강과 강 사이 뚝 메소 하는 것은 중간이라 그런 뜻이라 그랬고 포타미아는 뚝이라고 하는 얘기였으니까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여기하고 요리 내려와서 여기까지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 나라,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는 나라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위에서 비행기를 타고 보면 이것이 하나의 반달처럼 돼 있다 해서 요 초승달처럼 돼 있다 그래서 여기를 초승달 지역, 그게 비옥한 이 농사가 가능한 그런 이제 초원 지역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강물을 퍼올려 갖고 여기에 관계 농업을 했다 그런 얘기도 지난 시간에 드렸지요. 또 이 가장 이 메소포타미아의 중심 지역은 여기 우르크, 아신 이런 것들이 여기가 가장 메소포타미아가
출발한 요게 출발지인데 여기에 문명이 발전하게 된 것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온이 좋고 해서 여기에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형성된 이 남쪽에 형성된 문화를 가지고 수메르 문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수메르 문명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초기 문명이다. 여기는 320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제하고는 틀린데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 수메르 문명은 요 지역에서 이건 이와 같은 한데 요 지역에서 서로 도시 국가가 형성이 돼서 이 서로 엄청난 싸움을 많이 한 것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초기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메르 문명을 이게 여기는 이렇게 약간 짧게 돼 있습니다만은 3,500년에서 2,200 하여튼 1,200년 정도 가는 긴 문명이 있었는데 각 도시 국가들끼리 그것을 이제 무너뜨리고 형성된 문명이 아카드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카드 문명은 이쪽에 의존해 보면 한 200년 조금 더 되는 그런 문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 지역의 수메르 문명이 형성이 됐고 북부 지역에 여기서부터 이제 통일된 작은 고구마 같은 이 아카드 문명을 이렇게 형성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보면 엘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엘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저 조상들이 엘람인데 벌써 이때 형성이 돼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고대 수도인 멤피스가 여기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 제가 수업을 진행해 가는 과정과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역사 공부를 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인류가 세 가지 피부 색깔을 하고 있어요. 그 흰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을 코카소이드 또는 아리안족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흰 피부, 그 다음에 검은 피부, 그 다음에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세 것인데 이것의 기원을 따질 수 있는 데가 성경밖에 없어서요. 성경은 노아 홍수 사건을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노아 홍수 후에 시족이 이 색깔이 피부색이 세 개로 나누어졌는데 왜 누가 그래서 이제 지난번이나 이 지도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이 노아가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이야기 거기에 보면은 왜 피부색을 가진 그 인종들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왜에 대한 해석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 칠판에 제가 썼습니다만은 흑인들은 갖다가 함이라고 불렀고 황인종을 갖다가 셈이라고 불렀고 백인종을 갖다가 야벳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그냥 적용을 했는데 이 지도에서 이 흑인들이 사는 그 영역과 언어는 이 홍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흑인들이 사는 걸로 했고 살았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황인종이 산 것은 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인데 터키 여기 반쯤 쪽에 갖고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황인종, 셈족이 살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요 반쪽에 위에 여기를 야벳, 백인종들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수메르나 아카드를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처음에 주인 행세를 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려면 이런 인종이 좀 워낙 고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면은 이곳이 주류 문명이다 그랬는데 주변 문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지도를 못 갖고 와서 제가 못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표시는 없지만 여기가 유대입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이고요. 그 이스라엘 나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신교가 들들들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유일신, 정말 유일하게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문명이 여기 하나 있었고요. 그것이 사실은 서양 문화를 지배하지만은 그 다음에 요 위에 보면은 여기가 뚜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에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페니키아 문명은 사람들이 유명한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서 이산을 가갖고 BC 1200년경에 이 아프리카 여기 가면은 톡 튀어나온 요 튜니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로 이산을 가서 카르타코라고 하는 도시국가를 형성을 했어요. 그래갖고 로마하고 피나게 싸우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 그거는 다음에 로마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페니키아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의 알파벳을 처음에 발명해서 쓰기 시작한 것도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다양하기도 하고 진귀하기도 하고 인류 역사에 많은 기여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자, 요것이 중심 주류 문화고 요 지도에서 설명한 요것이 이제 주변 문화가 있는데 하나 더 요것이 이제 이쪽 지도 여기가 이제 터키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주류 문화는 이쯤에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 오면은 요것이 이제 로마이죠. 장화같이 생긴 로마이고요. 요것이 이제 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 요 흑해에서 흘러나온 요 그리스 요 바다 이름이 에게해예요. 에게해. 그래서 이쪽하고 요 색깔을 같이 칠해놨잖아요. 요걸 갖다가 에게 문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게 문명이라고 그러고 요쪽만을 이제 그리스 문명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보면은 요게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마케도니아 밑에 요 밑에가 이것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런데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멸망시키고 그리스를 집어먹고 그 힘을 가지고 이 바다를 건너서 터키를 지내서 인도까지 갔다가 나라를 통일하고 오는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마케도니아예요. 예. 마케도니아 그리스 하는 것은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크레타 섬인데요. 요게 크레타 섬인데 크레타는 그리스 문명의 어머니예요. 처음에 크레타 문명이 그리스에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 살다가 육지로 올라가서 만들어진 문명을 미케네 문명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따 다시 설명드리는데 어쨌든 지도를 보고 확인을 하시라 하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을 이제 분류를 해보면 함, 셈, 야벳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함은 흑인을 대표하고 셈은 황인을 대표하고 야벳은 백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분포해서 이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여기에 좀 이렇게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홍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아프리카 쪽에는 이 흑인들이 자리를 잡고 살게 됐고 그 다음에
황인종은 사실은 저기 아시아 쪽인데 이때도 황인종이 셈 계열의 사람들이 고대에도 저쪽으로 옮겨지기 전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죠. 요 소아시아 터키의 요 중간쯤에서 요렇게 이 지역 여기까지 이렇게를 여기가 셈어족이 사는 지역이었고 그 이후를 야벳어족이 사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속에 아카드 문명이나 또는 스메르 문명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 이제 족속도 이제 여기에서 살고 있는 셈족이냐 야벳족이냐 함족이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논의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그거는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것이 지금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중심권이라고 그러면은 이거 이외에 이제 주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 지도상에는 여기쯤 있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는 헬라 히브리 문명권, 그 다음에 요 위에 가면은 이제 두로와 시돈 이런 것인데 페니키아 문명권, 그게 주 문명권 주위에 이런 두 문명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 히브리 문명권은 모든 다신교를 믿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계 속에서 오직 단독으로 유일신을 섬기는 문화가 여기에 있었고, 요 페니키아 문명은 여기에 있으면서 오늘 영어에 쓰는 알파벳을 만든 그런 문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변 문명으로 있었고, 오늘 제가 지도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가져왔는데요. 메소포타미아의 주변 문명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터키고 아까 말씀했던 주류는 이쪽 여기 어디쯤에 있고 지도에 있고, 이게 나와 갖고 여기 요 바다가 이제 우리가 에게해인데 바다 이름이 이 에게해를 양편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형성된 문화를 에게 문명권이다라고 부릅니다. 에게 문명. 그리고 요것만 똑 떼서 보면은 그리스 문명이고, 이 옆에 로마가 있긴 합니다만은 로마는 문명권이라고 얘기하기는 벌써 역사가 다 발전된 다음에 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로마는 문명권이라고 얘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크레타 섬이거든요. 이 크레타 섬은 이 그리스 문명이 처음 발상지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오래 살다가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육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육지로 상륙을 해서 여기에서 문명권을 이루면서 여기에 이루어져 있는 문명권을 미케네 문명,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그리스는 별로 뭐 그렇게 발달한 문명을 갖지 못했고요. 못했고, 이건 다음에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후에 헬라스 문명 시대에 와서 그리스가 세계의 아주 이 문명의 조상으로 이렇게 숭상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마케도니아가 있는데, 여기 마케도니아는 이렇게 좁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그리고 요 밑에 마케도니아 밑이 그리스입니다. 마케도니아하고 그리스하고 싸워갖고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멸망시키고 바다를 건너서 저 인도에까지 가서 돌아와서 대제국을 이루는 것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오늘 다음 시간에 이것의 관계를 제가 정확히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소포타미아는 주 문명권 이외의 주변 문명을 이렇게 갖고 있었던 복합된 문명이었고, 이 아주 참
많이 서로 부딪히는, 문명과 문명이 부딪히는 그런 현상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지난 시간에 그 주 문명권에 대한 복습을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예, 요겁니다. 그래, 문명권인데 제일 처음에 3500년에서 수메르 얘기 아까 드렸고요. 수메르 다음에 아카드가 있고, 이거는 아직까지는 도시국가 형태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제국, 왕국 국가로 형성되는 시기가 바벨로니아 시대입니다. 바벨로니아, 그게 BC 2000년경에서 1530년까지 한 500년 동안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카드를 물리치고 여기에 왕권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어디냐 하면은 오늘날 이라크에 해당됩니다. 이라크. 예, 그리고 이제 1530년에 히타이트라고 하는, 어디서 왔는지 이 사람들도 모르고 단지 인도 북쪽에 중앙아시아에서 온 유목민이다 하는 것만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1530년에 구바벨로니아를 멸망을 시키고 자기들은 1200년까지, BC 1200년까지 살다가 역사에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이 민족이 히타이트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바벨로니아가 멸망한 사이에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것이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 그 시대가 있는데, 이 아시리아도 1400년에서 600년 해서 800년인데 실제 아시리아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긴 했지만 그 조상으로 올라가면은 아까 엘람 얘기했던 것처럼 벌써 아카드 시대부터 아시리아는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로니아가 멸망을 하니까 그 틈을 비집고 이제 제국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 아시리아인데, 이렇게 쭉 가다가 609년에 신바벨로니아, 여기 구바벨로니아가 있는데 신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아시리아는 요게 오늘날의 시리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란입니다. 이란, 엘람, 아까 얘기했던 페르시아가 세력을 유지를 하다가 한 200년 동안 유지하다가 마케도니아의 멸망을 받아서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마케도니아가 쭉 가다가 BC 30년경에 로마가 여기서부터 쫙 커갖고 와서 이때 그냥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을 때인데, 이때 마케도니아를 무너뜨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주 문명은 로마가 이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리스 주변 문화 중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그리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레타 왕국 시대가 이렇게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육지에 올라가서 미케네 있고 헬라스 시대가 가는데, 이거는 별도로 설명을 내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주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아시고 그냥 넘어가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 설명할 때 또 필요된 것은 설명드리겠으니까요. 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일어난 국가들을 조금씩 짚어보면서 넘어가겠는데요. 청이 국가 BC 3500년경의 남부 지역 두 강이 만나는 데서 관계 농업을 해서, 즉 물을 퍼올려 갖고서 농사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랬고 3000년경부터 청동기가 벌써 사용하기 시작했다. 청동기. 옛날에는 그 이전엔 석기를 쓰거나 토기를 썼는데 BC 3000년경에 청동기를 만들었다 하면 예리한 칼은 아니어도 벌써 청동기로 갖다 무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 이런 환경에서 도시 국가가 형성됐는데,
제일 오래된 도시국가가 수메르다. 그렇게 아까 지도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얘들은 야벳 어족계, 그게 지도로 보면은 셈 어족계가 살아야 되는데 야벳 어족을 갖고 있는 수메르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나라를 형성했는데 도시국가지만은 수메르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역사에서 도대체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솟아났는지 그 근원이 어디고 출처가 어디고 한 것을 몰라요. 기록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 것이었는데 어쨌든 가장 살기가 편한 그 두 강이 만나는 두 강의 만남 지역인 우르크, 우르, 리기시 이런 지역의 도시국가를 형성을 하고 살았고 우르 1대, 우르 2대, 우르 3대까지 1200년 동안 국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아카드의 멸망을 받았는가 하니까 이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농사도 잘 되고 게으르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그 농사가 안 되는데 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는가? 그것도 연구도 안 해보고 그냥 배만 지고 있다가 결국 아카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멸망을 하고만 하는데 그 후에 역사가들이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물을 퍼올려서 땅에 물을 퍼올려서 농사를 짓는데 계속 물을 퍼올리고 햇볕이 막 쬐니까 그게 증발이 돼갖고 그 논이나 밭에 염분이 너무 많아갖고 농사가 안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 알았을 때 벌써 그냥 이때가 늦어갖고 아카드가 쳐들어와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카드는 이렇게 고구마 같은 이런 땅을 여기를 통일하는 그러니까 수메르는 이 남쪽에 있었는데 북쪽에 있던 아카드가 이것도 남쪽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지만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의 중심 세력권이니까 여기를 통일해서 한 300년, 400년까지 도시국가 형태로 나라를 다스려 나갔다. 뭐 그 정도로 이제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아카드 문명까지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사르곤 1세 때가 전성기인데 사르곤 1세가 바로 아카드 문명의 처음 시작이니까 이 수메르를 무너뜨리고 아카드가 이제 나라를 세웠으니까 전성기였고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홍수 사건과 노아의 홍수 사건. 아까 인종 얘기를 드릴 때 노아 홍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 홍수는 그 당시에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 수메르 우르 삼왕조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르 삼왕조 시대. 그러니까 아카드 왕조 이전 시대인데 하여튼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이 완전히 물바다로 만들어버리고 오직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그 아들 셋이 살아있어서 여기 아들 셋 이름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홍수 사건이 과연 있었냐 마냐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홍수 사건의 기록이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는 갈가메시 서사시에 홍수 사건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이 갈가메시 서사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발견된 것이 언제 발견됐냐 하면은 1862년 서기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200년도 채 안 되죠. 그 전에 이 지역에서 점토판,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글씨를 써서 말린 그 점토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35,000장이 발견이 됐어요. 그 35,000장 중에 일부이기는 하지만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을 때에
대홍수가 일어났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사시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것 또는 사건들이나 이것을 시로 음률이 있는 시로 표현했는데 그 35,000장의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해 놨다 하는 것은 그 도시국가였지만은 우루 3세 즉 수메르의 가장 멸망한 것이 우루 3세인데 그때 벌써 이 서사시를 지었고 이 서사시는 그 시대에 전국에 흩어져 있던 시인들이나 또는 흩어져 있던 노래들을 다 집대성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얼마나 그 문명이 앞서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더 해야 되는데 30분이 이미 지나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걸 다 하려고 했는데 결국 좀 제가 설명이 많았는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왕정국가 이 중요한 이 앞에 거는 도시국가니까 여러분들이 왕정국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하고 페르시아하고 마케도니아하고 그리스하고 관계를 한 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